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벌대학 301호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과감한 혁명 없이 세상이 바뀔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사무엘 베케트의 그 연극 중에서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딴 거 없어요. 고도라는 사람이 오는가 안 오는가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나누는 지겨운 연극입니다. 그럼 거기서 고도라는 것은 뭐냐? 제가 봤을 때 거기서 고도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겠지만은 일종의 희망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한국의 근대 역사를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때 당시 의식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민주화의 시대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김영삼이가 최초로 문민 시대를 열었지만은 그 시대에는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게 아니라 IMF가 와버렸고 아들이 구속되고 만신창이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 투사라고 사형수였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집도 아들 서희가 구속되고 끝나버렸고요. 자, 이런 기성 정치인이 아니라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격식 없고 특권 없다라는 노무현을 뽑았지만은 그 집도 만신창이가 되었고 결국은 본인도 퇴임 이후에 자살로 끝맺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보수가 세상다운 세상을 만들 줄 알고 이명박을 앉혔더니만 이명박은 능력을 발휘해서 뭐 야망의 세월의 주인공이었습니까? 국민을 잘 살게 해주려고 뽑았는데 지만 아주 잘 살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호랑이 새끼는 되겠지 하고 박근혜를 뽑았는데 지 대통령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간신들 옆에 끼고 있다가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문가리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노무현이 말하던 기회균등과 또 이 공정, 정의로운 세상을 말했지만은 지금 3년하고 3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기회균등, 공정, 정의는 산으로 가버렸고 그야말로 역대 겪어보지 못한 온갖 독재의 기술을 동원해서 정치공학의 백과사전식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언론을 총동원시키고 여론조사 회사를 동원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공작을 해서 지지율을 벗어나는 희생 대상을 만들고 거기에 집중 공격에서 벗어나서 그 전에 국민들이 자신에게 분노하던 문제가 뭐였는지도 까마득히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 때문에 망신창이가 되고 23번의 정책을 발표해도 들어먹지 않는 완전히 코너에 몰렸죠. 그리고 경제 실정에다가 그리고 코로나도 슬금슬금 대확산되는 것 같고 자 그랬는데 그냥 교회 때려잡고 목사 때려잡고 자, 나이든 영감인들 두들겨 잡아서 거구 코로나 테러리스트라고 몰아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한번 봅시다. 그 사람들이 잘못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문 정권을 비판하는데 앞장섰던 잘못이에요. 그런데 시기나 장소를 좀 잘못 선택했다 할 수도 있겠죠. 그 잘못이 큽니까? 문이 지금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잘못이 크냐는 겁니다. 모든 잘못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비중의 크기가 다른 겁니다. 자, 문은 코로나 모범 방역국이라 했는데 이걸 대한민국의 황장수 빼놓고는 의료 전문가조차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코로나의 지금 대확산의 원인이 문 정권에도 있다라고 소리 내는 사람이 몇 명은 생겼지만 그것도 5명 미만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입을 다 다물었어요. 의료 전문가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모범 방역이라는 게 얼마나 거짓말이고 미국에 진단 키트를 수출했다고 쇼하는 것도 얼마나 거짓말인가 알 건데 그게 먹혀들었어요. 돈 100만 원씩 나눠준다니까 거기에 환장을 해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환장을 해서 문을 찍어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회의에 빠졌죠. 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도 틀려먹기는 매일반입니다. 거의 수구 꼴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을 쫓아내자고 하면 이런 쫓아내자라는 이야기가 쫓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거는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에요.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그 부정선거가 지금 선거 끝나고 넉 달이 지났는데 무슨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보수 바닥에도 부정선거를 입에 올리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문가리 패거리와 대깨문과 비슷한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폭력적 억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유튜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런 억압에 굴복해서 깨갱하고 꼬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자, 독재자를 몰아내는 부분에서 그 방법론에서 저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이 보수 숙골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독재자는 더 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독재를 몰아낸 이후의 사회가 다시 정상적 민주주의 사회로 돌아가느냐, 다시 독재를 몰아내고 정상적 민주주의 사회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독재자를 몰아낸 자리에 또 다른 수구 기득권들이 지배하면서 소수가 다수를 억누르고 지배하느냐. 자, 독재 몰아내고 나니까 그야말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광범위한 실체 없는 독재가 우리를 지배하더라. 옛날에는 문재인 하나만 욕했으면 됐는데 이제 문이 아니라 기득권 재벌과 그들의 앞잡이 격인 정치인들이 우리를 지배하더라. 이렇게 되면요, 독재자를 몰아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바꿨지만 우리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권 교체를 했어요.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서로 기분 나빠하겠죠. 자, 이 정도로 집 때문에 난리가 났다 하면 이것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정상인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서민을 위해서 산다는 정의당도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데 보니까 신도림역 앞에 진보당, 옛날에 그 이석기 패거리죠, 민중당 이름을 또 바꿔가 진보당으로 바꿨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정체를 은폐하죠. 거기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라, 뭐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자는 있지만 국가적 주택 공급하라는 자는 대한민국의 좌파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용보험이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합니까? 이 두 개의 차이는 비교가 안 되는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1차 대전이 끝났는데 온통 전쟁에서 죽은 사람, 다친 사람 투성인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전쟁에서 이기면 너네들한테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게 하고 죽으라고 전쟁터를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1m 가는데 수백 명씩 그 진지전을 벌일 때 죽어갔습니다. 대량 살육이었죠. 그런데 살아서 돌아와서 왔는데 천신만고 끝에 내가 머물릴 집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폭동 나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경제 상황도 매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아파트를 처음으로 지어가지고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왜?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노동자와 힘을 합쳐서 러시아처럼 혁명을 할까봐 그런 거예요. 러시아 혁명이 1918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에도 혁명이 날까봐, 영국에도 혁명이 날까봐, 독일에도 혁명이 날까봐 다 안절부절하면서 아파트라는 대량 거주 주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거는 그보다도 한 70년 전에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혁명의 분위기가 독일에 이렇게 넘쳐날 때 전국민 의료보험, 연금 등을 마련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개혁하지 않으면 혁명이 날 수밖에 없고 그 혁명이라는 것이 과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 15조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정도의 과감한 개혁이 아니면 우리는 나중에 혁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공산혁명에서 망했는데 그렇게 될까요?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한국은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세계에서 그 유일한 민족 분단 이념 전선의 최앞 전선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는 우리나라 내부에 북의 지금 옹호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북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평화 통일해야 된다, 어쩐다, 국가 연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한 30%쯤 될지 모릅니다. 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친북적 속성을 가진 사람이 세계 최첨단 자본주의 국가 안에 30%쯤 있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매우 위험하고 매우 이상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체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세계에 내놓기가 남부끄러운 저 공산 독재 국가를 이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3분의 1쯤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또 문재인 같은 저런 이 나쁜 파퓰리즘을 이용한 독재자들이 횡행하게 되면요, 이 나라는 제가 볼 때 경제적으로 그들이 나게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들이 나게 되면 제일 밑바닥부터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1분위 하위 20%는 벌은 소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국가 준 소득으로 버티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적자입니다. 자, 이제 밑에서 20에서 60까지는 이제 내일 모레 망할 직전에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0 중에 4분이 20%, 그러니까 60에서 80, 20%도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보면 시장에 장사하거나 아니면 자영업 가게를 하거나 영세 이 군소 이런 제조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식당만 해도 한국에 8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80만 개의 식당 중에서 이번에 이 위기 과정에서 절반 정도 이상이 무너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밑바닥에 균열이 발생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식당 한다고 돈 빌린 사람, 자영업 한다고 돈 빌린 사람, 소상공인, 영세 가공업자라고 돈 빌린 사람들은 뭘 가지고 돈을 빌렸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은행이 신용대출을 해줬을까요? 전부 집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로 잡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그들의 사업이 망하게 되면 그들은 결국은 집이 넘어가게 될 거고 또 개중의 다수는 빚잔치를 하게 되면 못 갚는 빚이 속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대한 금융위기의 징조가 소자영업자, 식당, 가게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까지를 지금 덮쳐오고 있어요. 자, 정권은 폭탄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문 앞에서 이거 미룰 일이 아니라 터지기 시작하면 자, 먼저 저축은행이 무너지고 또 무슨 상호 신용금고 이런 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은행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IMF 같은 사태가 순식간에 올 수 있다라고 문 앞에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왜? 오지 않은 것을 미리 이야기했을 때 좋아하는 독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에 환상만 채워줘야지 문에게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결국 터지게 되고 터지고 나면 아까 말한 80%는 맛이 가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하위 80%는 맛이 가게 될 거고
특히 위기는 이제 인생에 들어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거의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자, 사회를 지금 첫 발 디디려고 하는 찰나에 일자리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백수로 인생을 사회에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우리 사회가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가 될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YS에서 DJ로 바꾸고 DJ에서 노무현으로 가고 노무현에서 이명박 박근혜로 가고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온 이런 수준의 정권 교체를 가지고 과연 지금 이 무너진 80%의 국민들을 다스릴 수 있을 거냐. 자, 100년 전에 프랑스에서 아파트 공급하지 않으면 혁명이 온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지금 문이 질러버린 부동산 이 불만도 지금 이글이글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길거리로 나서서 떠들고, 없는 자는요 창피하고 힘도 없어서 여력 시간도 없어서 나가서 데모는 못하지만 집 때문에 다 골병이 들어가고 있고, 결국은 이런 불만들이 쌓였을 때 그것이 그야말로 사회 전복 세력으로 최종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이 순식간에 지지율을 8% 올렸다고 오늘 여론조사가 나오지만 결국 배고프면 전부 돌을 들고 그냥 두지 않겠다고 거리로 나와서 죽이겠다고 달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배고픈 것을 실감할 시간이 한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점점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대한민국 정치를 지금까지 민주당, 미통당이 서로 네가 한번 하거나 내가 한번 하거나 식으로 주고받아서는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 국민들이 정치 혁명을 선택하면 그나마 사는 길이 열릴 것이고, 저 두 당을 무슨 보수 진보니, 저 둘 중에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좌우니 전라도니 경상도니 하면서 선택을 하면 결국은 이 나라는요 터져버리고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 나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포 15조를 만들고 이 나라의 화근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 국민적 합의와 발상의 전환과 의식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나라에 남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고, 그 재앙의 몫은요 우리가 다 치러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앙을 맞이했을 때 없는 자들은 치러야 될 몫도 별로 없을지 몰라요. 근데 있는 자들이 치러야 될 몫이 훨씬 커질 것이라는 걸 제가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요 혁명적 정치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에 국민들이 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A에서 B로의 정권 교체나 영원한 간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혁명적 정권 교체를 정치로서 풀어내지 못하고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간들을 한번 보세요. 다음에 대통령 하겠다고 설쳐될 인간 중에 어디 사람 같은 게 하나 있습니까? 그것들 중에 뽑아봤자 또 어나더 노무현 문재인이나 어나더 이명박 박근혜 김영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꼴을 또 더 보고 싶습니까? 문제는요 정치를 혁명하듯이 과감하게 물갈이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는 길거리에서 폭력적 혁명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느 순간에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도 지금 혼란한 상태인 것 같은데 북한의 혼란도 발생하고, 자 이런 상태에서 남한 내부의 정치 혼란이 가속될 때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이 나라에 수많은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길거리를 메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나라는요. 그야말로 실패한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마치 이건희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마치 강남의 땅 부자, 아파트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생각을 해야 된다. 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요. 당신 자녀들의 미래도 없고 당신도 살아서 좋은 꼴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